어느 날 저녁 거울 앞에서 피부 상태를 살피다 갑자기 나도 예전 같지 않네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는 말을 들으며 기분 좋아하던 순간이 기억나시나요? 중장년에 들어서면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체력과 외모가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지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뻣뻣해진 관절과 은근히 생겨난 주름은 누구도 반갑게 맞이하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세월의 흐름을 받아들이기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는 분명 50대,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차고 눈에 반짝이는 생기가 넘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분들에게는 무엇이 다를까요? 모두가 노화라는 이름 앞에 똑같이 숙연해지지만 사실 노화의 속도는 무조건 일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7가지 핵심 습관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작은 차이가 모여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나는 아직 조금 더 젊게 살고 싶어. 활력을 되찾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려 합니다. 혹시 그래봤자 내 나이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라며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50대든 60대든 혹은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신체의 세포들은 매일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약간의 다짐과 행동이 함께한다면 앞으로의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그때 시작하길 참 잘했지 하고 웃으며 회상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본문을 이어가겠습니다. 1.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를 위한 꾸준한 움직임. 중장년이 되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운동하는 게 힘들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운동은 젊을 때나 하는 거지. 지금에서 뭐 해? 라는 생각을 품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은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이미 몸이 좋은 사람이 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막연한 선입견 말입니다. 사실 운동은 나이와 체력 환경에 맞춰 조금씩 변형하고 조절해 나가면 누구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마라톤이나 무겁게 들여올리는 웨이트 운동이 꼭 아니더라도 가벼운 걷기나 맨손 체조만으로도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 10분 정도의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천천히 목을 돌리고 어깨를 뒤로 젖혀주며 굳어진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몸이 가볍게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점진적으로 저강도의 근력 운동, 예컨대 집에서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나 테이블을 잡고 하는 팔굽혀펴기 같은 동작을 추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수준으로 꾸준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운동이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근육량과 골밀도를 유지해주는 효과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력과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필수적입니다. 근육이 신체 나이와 직결된다는 말도 있죠. 꾸준한 운동은 몸속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곳곳에 고루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기분 좋은 땀을 흘리다 보면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같은 호르몬이 스트레스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하는 중장년 분에게 흔히 찾아오는 부상이 바로 무리한 진행에서 비롯된 통증입니다. 무리한 목표 설정은 내가 운동을 하면 역시 안 되더라라는 좌절감을 줄 뿐입니다. 적당한 템포로 조금씩 몸에 친숙해지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어느 날 문득 요즘 예전보다 훨씬 몸이 가벼운 걸 하고 느끼게 될 때 이미 여러분은 단순히 체력만 얻은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까지 얻게 되셨을 겁니다. 2. 음식으로 바꾸는 삶, 몸 안에서 시작되는 젊음. 우리는 흔히 먹는 게 곧 그 사람의 몸을 만든다는 말을 듣습니다. 젊어 보이고 건강한 분들은 대체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를 신경 씁니다. 그런데도 종종 나이 들어가면서 보양식을 많이 먹어야 해라며 무조건적으로 고열량, 고단백 식사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단백질 섭취는 근육 유지에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나친 단백질 또는 불균형한 영양분 섭취로 오히려 비만이나 고지혈증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나는 이미 살찌는 체질이니까 적당히 먹어도 소용없어라는 식의 포기입니다. 그러나 체질이 어떻든 간에 우리 몸은 잘 선택된 음식과 올바른 식습관 앞에서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과일이나 통곡물 중심으로 균형 있게 챙긴 뒤 점심과 저녁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고르게 분배해 먹되 과식을 피하는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식단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러 값비싼 슈퍼푸드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철 채소와 과일, 정제되지 않은 통곡류, 적당한 양의 생선이나 살코기만으로도 훌륭한 식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어씨는 평소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고 가끔 한번 먹을 때 크게 몰아서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체중 증가는 물론 소화 기능까지 나빠져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함을 달고 살았죠. 그러나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특히 저녁 식사를 과하지 않게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한 달 뒤에는 소화 상태가 크게 개선되고 피로감마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큰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을 경계하면서도 내 몸이 원하는 영양을 제대로 채워주는 밸런스 잡힌 식사를 통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마음은 곧 신체의 거울,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지혜. 중장년기에 들어서면 사회나 가정에서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지거나 반대로 역할의 변화로부터 오는 허전함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변화가 쌓여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죠. 노화 과정에서 스트레스 관리는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면역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관과 심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피부 재생도 느려지며 신체 세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흔히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해라고들 말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정리하느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참아내야 인내심이 쌓인다고 생각하며 감정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더 큰 폭발이나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일기를 쓰거나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명상이나 가벼운 호흡 운동을 통해 자신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지친 마음이 들 때 잠시 산책을 하며 자연의 소리를 유심히 들어보세요. 바람 소리나 새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불쾌했던 기분이 점차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종이 한 장에 모든 감정을 적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지 같은 과정이 글로 정리되면 그 자체가 마음의 정화작용을 일으킵니다.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지 외모가 화사해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평온과 안정이 표정과 태도에 녹아들 때 진정한 젊음의 기운이 드러납니다. 특히 중장년기에 얻는 마음의 평화는 자녀나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며 나아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4. 잠이 곧 보약, 제대로 된 숙면의 가치.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라고들 말하지만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꿀잠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흔히 중장년층이 겪는 잠의 질 저하입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거나 새벽에 자주 깨면서 결국 수면 사이클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면 문제가 사실상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수면 중에는 인체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세포가 재생 작업에 들어가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부 탄력은 물론이고 신체 전반의 복구 기능이 저하되어 피로가 누적되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또한 질 낮은 수면은 다음 날의 식욕 조절을 방해해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습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30년 가까이 야근이 잦았던 B씨의 예를 들어보면 퇴직 후 잠을 푹 잘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정작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아가도 특별한 질병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이제라도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시행한 결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불면증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 그리고 수면 환경 조성입니다. 침실은 되도록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며 전자기기 사용은 피하는 등 기본적이지만 실행하기 쉽지 않은 원칙들을 지켜보세요. 의외로 이 작은 변화들이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5. 인간관계가 주는 활력과 정서적 안정. 우리는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중장년기에 접어들면 관계가 점차 단절되고 소통할 기회가 감소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집을 떠나거나 회사 동료와의 만남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죠. 그런데 외롭다고 해서 무작정 사람을 많이 만나려 노력하기보다는 내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조심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 나는 원래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재충전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타인과의 교류를 단절했을 때 발생하는 정서적 심리적 공허감입니다. 사실 소통과 교류는 노화를 늦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타인과의 대화에서 오는 자극이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감정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욕이 되살아나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들과 가벼운 산책 모임을 갖는다든지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동호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60대의 미술 동호회에 가입한 C씨는 그림을 그리는데 특별한 재능이 없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활동하면서 내가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류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상호 간의 응원을 주고받는 관계가 쌓일수록 삶의 활력은 배가 됩니다. 6. 뇌도 운동이 필요하다. 계속 배움으로써 얻는 젊음. 젊음을 유지하는 데 뇌의 나이가 중요하다는 점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야말로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 집중력 향상을 도와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내 나이에 뭘 배워? 라는 생각에 머물기보다는 오히려 이 시기를 자기 개발의 황금기로 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예컨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악기 연주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손가락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겠지만 이를 반복하며 두뇌가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사이트나 지역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해 외국어를 공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어 습득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대표적인 활동이라 중장년층에게 특히 좋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잘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오래 배우고 노력해도 원어민처럼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악기를 배워도 전문 연주자가 될 수 없으니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70대가 시작한 피아노가 당장 멋진 곡을 연주하지 못한다 해도 익숙하지 않은 음계와 손가락 움직임에 도전하는 그 자체가 뇌의 신경가소성인 UROPLASTICITY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두뇌 활동을 활발히 유지하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 위험이 낮고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도 더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려는 의지가 당신의 뇌를 젊게 유지해줄 강력한 비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내면과 외면을 함께 보살피는 자기관리의 힘. 마지막으로 자기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내면과 외면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셀프 케어입니다. 중장년이 되면 외모 관리는 사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외적인 자신감을 잃는 순간
심리적인 위축감도 함께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활짝 웃어보는 그 작은 행위만으로도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스킨케어나 헤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역시 결코 허영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조하고 탄력을 잃은 피부에 적절한 보습을 해주는 것은 건강관리의 일부이며 두피와 모발 건강을 챙기는 것은 두통이나 탈모 같은 문제 예방에도 연결됩니다. 한편 자기관리의 범위는 외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스스로 보듬고 격려하는 심리적 관리도 매우 중요하죠.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 나는 이런 점을 잘했어라며 작게나마 자신을 칭찬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렇게 스스로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가 쌓일수록 중장년 이후의 삶에도 긍정적 에너지가 깃들게 됩니다. 주위에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행동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셀프 케어를 실천하는 사람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 여유롭고 온화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늘 자신을 가꿀 줄 모르는 사람은 가족에게만 모든 걸 희생해온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너무 극단적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족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베푸는 밸런스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노화를 늦추는 7가지 습관 중 무엇 하나만으로도 효력이 있으리라 장담할 순 없습니다. 다만 서로 맞물려 있는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잘 관리하면 지금까지 몰랐던 인생 이막의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라는 점은 확신할 만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습관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아끼고 돌보는 삶의 태도가 결국 노화도 더디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지름길이 됩니다. 지금까지 중장년이 되어서도 젊음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는 7가지 생활 습관을 이야기 형식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운동으로 시작해 바른 식생활과 스트레스 관리, 숙면의 중요성, 의미 있는 인간관계와 끊임없는 배움, 가리고 내외면을 아우르는 자기관리까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 가지라도 선택해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아침에는 꼭 10분만이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야지 하는 다짐이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내일을 꿈꾸지만 그 내일이 그냥 굴러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내 몸과 마음의 속도를 바꾸고 그 여정에서 삶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중장년을 위한 젊음 유지 비법이라는 거창한 주제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각자의 일상 속 아주 작은 선택에서부터 실천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내면의 나이는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변화를 선택하고 도전해 보세요. 너 참 젊어 보인다. 라는 칭찬은 단순히 피부나 겉모습만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표정과 태도에 자연스레 드러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최고의 찬사일 것입니다. 오늘 공유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용기와 영감을 드렸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젊음을 누리며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